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탈선시키는 위험에 처한 이유란 제목의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K-POP 데모넌터스 순위는 올드가드2에 밀려서 2위에 있지만 전세계 키즈 콘텐츠 1위에 올라있어 어떻게 보면 순위에서 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키즈 콘텐츠 분류가 아니었다면 올드가드2를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2024년 작품 스페인 드라마 안젤라가 이틀 전에 올라와 스페인과 남미 3개국에서 2위로 밀려 있지만 89개국 1위로 여전히 초강세를 보이며 출시 9일째 압도적인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K 콘텐츠의 넷플릭스 독점화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가 우리 언론이 아닌 미국 언론에서 올라와 아이러니합니다. 기사를 쓴 기자가 한국인이라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일단 기사가 너무 길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글로벌 히트작 중 다수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지만 넷플릭스의 독점이 확대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주요 글로벌 지표에서 꾸준히 세계 최고의 소프트파워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의 동력은 한류로 알려진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입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대중문화는 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인기를 얻으며 지역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류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했는데 이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산을 가속화한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전세계 시청자에게 소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과 넷플릭스는 지난 10년 동안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습니다. 우선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문을 열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와 꽃보다 남자와 같은 드라마는 넷플릭스가 진출하기 전부터 아시아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매력은 주로 지역적인 데 그쳤습니다.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했습니다. 수십 개 언어의 자막과 더빙을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가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방대한 국제 구독자 기반은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훨씬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오징어 게임과 킹덤을 포함한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글로벌 히트작 중 다수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전세계 플랫폼의 빠른 성장에 기여하면서 파트너십을 통해 상당한 수혜를 입었습니다. 2007년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빠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중반부터 구독자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한국은 빠르게 넷플릭스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최초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을 시작으로 오징어 게임, 스위트홈 등의 히트작들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전세계 시청률이 상승했고 한국 콘텐츠는 넷플릭스 글로벌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 오징어 게임은 여전히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오리지널 시리즈이며 3억 명의 넷플릭스 구독자 중 80% 이상이 최소 한 편 이상의 한국 작품을 시청했습니다. 초기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너십은 이제 더욱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초기에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이제는 기존 제작 및 유통 시스템을 점점 더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제작비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는 국내 시청자가 한국 콘텐츠의 주요 타겟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지만 제한된 시장 규모로 인해 제작 예상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진출은 금융 투자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전례 없는 자원을 투자하여 첫 5년간 7억 달러를 투자하고
2021년에는 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며 2023년에는 2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자본 유입은 제작비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1년 전인 2015년 한국 드라마의 회당 평균 제작비는 약 36만 달러였습니다. 이후 이 수치는 급증했습니다. 2019년 넷플릭스는 첫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에 회당 17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2010년 스위트홈은 회당 240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제작비는 2024년에 회당 98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봅니다. 유통 측면에서 넷플릭스는 기존 시스템을 혁신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주 유통사로 부상하며 기존 방송사와 케이블 네트워크를 대체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이후 넷플릭스는 선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유지하며 유일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약 3억 5,600만 달러에서 2024년 6억 2,9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기존 방송사와 네트워크는 급격한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시청자들이 스트리밍 플랫폼과 기타 디지털 미디어로 이동함에 따라 TV 시청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광고 시장에서 방송사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2020년 정점을 찍은 평균 TV 시청 시간은 향후 3년간 24.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방송사의 전국 광고 시장 점유율은 24%에서 17.6%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은 넷플릭스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기존 방송사들은 방영하는 한국 드라마 편수를 줄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첫 한국 오리지널을 스트리밍한 2019년 한국 방송사들은 109편의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2023년에는 그 수가 77편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제작, 공동 제작,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한국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꾸준히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상업적으로 성공적이었으며 현재 한국 콘텐츠는 넷플릭스에서 미국의 상위 500개 작품 중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도 증가는 업계의 창의적 다양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제작사들이 주요 배급사의 스타일 및 상업적 선호도에 맞춰 작품을 제작함에 따라 비평가들은 넷플릭스의 독점이 한국 콘텐츠를 획일화하고 창의적 활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제작되는 콘텐츠의 전체 양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작비 상승과 넷플릭스가 장악한 유통 시스템은 신작 드라마 제작 편수의 급격한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2020년 한국은 141편의 드라마를 제작했지만 2023년에는 123편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다시 107편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위축은 모든 창작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젊은 아티스트와 신진 아티스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기성 업계 인사들의 선호하는 고예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는 기존 방송사들은 소규모 제작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프로젝트들은 한때 신인 감독과 작가들에게 진입장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진화하는 콘텐츠 생태계는 차세대 인재들에게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으며 이는 업계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인지도와 기록적인 투자 규모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오랜 산업 구조를 파괴했습니다. 10년 만에 이 스트리밍 플랫폼은 소비자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한국 콘텐츠 시장을 재편했습니다. 시청자와 시청 환경을 빠르게 변화했지만 업계 자체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되돌릴 수 없기에 이제 문제는 적응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적응하느냐입니다. 의미 있는 구조개혁 없이는 한국 콘텐츠 산업은 정체와 장기적인 쇠퇴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는 업계가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 뿐만 아니라 제작 및 유통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지금 K-POP 소재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와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유례없는 인기 때문에 국뽕에 빠져있는 요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게 만드는 좋은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도 오류가 있는데 K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들어오기 전에 아시아 한정으로 유행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미 K드라마는 2010년대부터 미국 내 한국 콘텐츠 동영상 서비스 비키와 드라마 피버를 통해서 약 2,500만 명에 가까운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남미에도 K드라마 유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문제점만 지적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데 해결책은 우리 국산 글로벌 OTT를 탄생시켜서 넷플릭스와 선의의 경쟁으로 독점 구조를 깨트리고 우리 콘텐츠 산업 구조를 다변화시키면 1차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만큼의 투자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우리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